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알려스타 함께합니다. 김광희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보고 오늘 네. 너무 빨갛게 입은 거 아니냐고 네, 그랬는데 그렇죠, 네. 월드컵을 기념해서 네네. 입어봤는데 김광희 차장님께서 아니다. 증시가 오늘만큼은 올라야 꼭 된다라는 올라야 된다라는 강한 그런 의지 표현. 네. 강한 의지 표현이 더 강한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바로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상승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슈와 신문과 이슈들의 정리를 하고 있나요?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헤드라인 보실 텐데요. 어제 머니투데이 창간 저희 17주년 그렇구나. 네, 네네. 행사가 있었어요. 그 김상조 위원장이 최근에 논란의 중심에 있잖아요. 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속 뭐 대기업의 이런 때리기가 아니냐. 근데 공정거래법 개편은 재벌 개혁이 핵심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네네.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해외 주식 거래가 급증하고 있대요. 자, 국내에서 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그렇죠. 아니면 나는 조금 더 넓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산다. 실제로 이 거래액 추이가 해외 주식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종목에 최근에 그 추이들 수익을 꼭 얻어볼 수 있는 상황들 보면요.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뭡니까? 결국 일등 주식들이 가듯이 지금 현재 다우존스 산업지수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흐름 그리고 전 세계의 흐름하고 좀 다르게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써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만큼 시장 해외 쪽 눈을 조금만 돌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좀 답답한 증시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1등 주식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식들입니다. 대부분 테슬라나 미래의 혁신적인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주식들을 계속해서 그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해외 주식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인식 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좀 눈을 넓혀보자. 어떻게 보면 계란을 우리나라의 이런 달걀에 이렇게 놓지 말고 좀 해외로도 좀 한번 펼쳐지면서 좀 안정적인 이런 수익을 올려보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작년 상반기보다 거래액이 무려 80%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이익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힌트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뉴욕 증시에서 변화된 움직임 잠시 후에 힌트 한 가지 두 번째 이슈에서 주목해 주세요. 자, 먼저 오늘 트럼프와 중국의 무역 전쟁 소식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2천억 달러 규모 10%의 이 추가 관세. 중국에서는 막불 작전으로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새우등 터지는 건 아시아 증시입니다. 이 무역 전쟁 우려가 커지며 상하이 증시가 3천선이 붕괴됐는데 잠시 후에 오늘 중국 증시 우리와 같이 반등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해 주시고요. 강력 맞대응 트럼프와 중국의 설전에 아시아 증시가 어제 일제히 급락을 보였습니다. 자, 표 하나 보시죠. 코스피 오늘은 다행히 반등을 나타내고 있지만 어제 장마감 2340 작년 9월 6일 이후에 최저치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가장 낮은 수치죠. 네. 외국인 엿새간 1조 6,900억 원 순매도. 자,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3천선 붕괴 이게 2016년 9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고요. 대외 이벤트가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이어지고 아시아 증시의 동반 패닉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우선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죠. 뭐 때문에 결국은 무역 전쟁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G2 자기들끼리 싸움하는데 가장 흔들리는 것은 결국은 신흥국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수출을 어디로 바로 이 G2로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힌트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의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화두를 띄워놓고 항상 먼저 흔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손바닥 딱 뒤집고 그래 이제 악수하자. 결국은 자기들의 승리만 원한다면 승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7월 6일 전에만 어떻게 보면 해결하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픈 것은 그냥 신흥국 증시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도 아마도 제가 그냥 여렴풋이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이번 주말 정도에 어떤 좀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결국은 G2는 결국은 악수해야 될 거고요. 전 세계가 결국은 둘이서 완전히 등지고 야 우리 안 해, 우리 안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런 이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것은
이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흔들리고 영향을 받는 건 아시아 증시. 자, 중국 증시가 거의 약 2년 만에 3,000선이 붕괴가 됐잖아요. 오늘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에 중국 증시 출발하는 상황 꼭 예의주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미국 증시의 흐름들, 종목들의 그런 변화된 트렌드의 상황들을 체크해보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옛날이요. 아, 네, 그렇죠.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한 개체한 GE가 111년 만에 다우지수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자, 그 빈자리를 약국체인 월그린이 신규 편입이 결정됐습니다. 자, GE는 그동안 지난 1년간 50% 이상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자, GE는 사실 1896년 12개 종목으로 시작한 다우지수 원년 멤버인데요. 편입 종목이 30개로 구성된 1907년 이후 현재까지 111년 동안 참 유일하게 너무나 잘 버텨왔던 기업입니다. 자, 하지만 미국의 시가총액 계속 떨어져 나가고 현재 경영난에 빠져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 GE의 부침을 계속 여실히 보여주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소비재? 네, 그렇죠. 헬스케어 업종? 이것의 강조로 봐야 될까요? 이번에 월그린 신규 편입 결정과 GE의 퇴출 이거 어떻게 좀 반영된다고 볼 수 네, 있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제조업의 몰락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이런 다시 한번 급상승이다라고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매번 얘기 드리는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 다우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것도 아마도 여기에 편승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데 어디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끊임없는 변화를 해야 되고 능동적인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 주는 것.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회사들만 모아놓는 게 바로 이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전통적인 제조업이 좀 물러나고 헬스케어 업체인 이런 회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트렌드가 이제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바로 이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고 경영자를 교체하고 배당금을 줄이고 사업 구조 조정을 추진하며 사실상 기업 해체에 수술받고 있는 이 GE 대신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미국 경제에서 헬스케어 업종의 중요성, 대표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만하고요. 자, 오늘 특징주 철강주입니다. IT도 최근에 흔들리죠. 바이오도 부침이 있었죠. 틈새 업종이 무엇인가 관심 많잖아요. 네, 그렇죠. 철강주가 얘기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 주가 부국철강이 30% 상한가입니다. 네네. 지금 이 시간. 금강철강, 이 경남스틸, 문배철강, 삼연철강, 대한금속, NI스틸 등이 동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러시아를 순방합니다. 자, 거기에 한국과 북한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 재개 논의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단기적인 이런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가 끝나고 나면 다시 급락이 나오니까 이것은 조심하자. 그렇지만 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가기 전까지입니다. 실제로 내일 가신다고 하니까 내일까지는 계속해서 기사가 뜰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남북 경협주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철강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대형주들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흐름은 분명히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주가 라인들 좋아지고 좀 중소형제에 관련된 주식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남북 경협주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좀 당분간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거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철강주 가운데서 그 중소형주도 이렇게 다 네, 같이 그렇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네요. 여러분 여기까지 봅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읽는 함께했습니다.